안녕하세요. 강수학 온라인입니다. 오늘 7월 8일 있었던 대성 더 프리미엄 7월 모의고사 지금부터 4점짜리 문항을 풀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9번부터 시작인데요. 자, 보시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라고 나왔어요. 진수의 거듭제곱은 로그 바깥으로 내려올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식을 바꿔보면 로그 4a x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여기에는 곱하기를 이렇게 표시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 로그 2 a 곱하기 x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4를 2로 바꿔준다면 여기 2분의 1이 이렇게 생기게 되겠죠? 그럼 여러분 이건 무슨 모양이냐면 2차 방정식, 2차 함수 모양이에요. x제곱의 개수가 2분의 1 로그 2a이고 x의 개수가 마이너스 로그 2a, 상수항이 2인 이런 2차 함수인 거죠. 근데 그 2차 함수가 절대적으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축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 구별해야 될 게 얘가 0일 때와 0이 아닐 때로 구별을 해봐야 돼요. 그럼 첫 번째는 2분의 1 로그 2a가 0이라면 그러면 이건 2차식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럼 로그 2a가 0이라는 소리니까 얘도 0이 되거든요. 그럼 2가 0보다 크다는 건 자동으로 성립을 하기 때문에 2분의 1 로그 2a, 로그 2a가 0일 때, 즉 a가 1일 때는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는 2분의 1 로그 2a가 0이 아니라면 이거는 2차 함수가 맞는데요. 그 2차 함수 절대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려면 그때는 2분의 1 로그 2a가 양수이면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이면서 판별식은 음수여야 된다. 이렇게 식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2분의 1 로그 2a가 0보다 크다는 거는 a가 1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 식을 구해보면 b의 제곱 하면 뭐죠? 로그 2a의 제곱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2분의 1 로그 2a와 2를 곱하니까 그냥 로그 2a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로그 2a는 0과 4 사이에 있게 되고 그럼 0을 로그 2로 바꾸면 로그 2 1이 되고요. 4를 로그 2로 바꾸면 로그 2 16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밑이 1보다 크니까 진수끼리 비교해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가 않죠. 그래서 a가 1보다 크다, 그 다음에 16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 조건에서 a가 1인 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등호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15개가 나와서 답은 4번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10번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2차 함수 fx와 1보다 큰 상수 a에 대해서 f1이 0이고 fa가 0이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볼까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2차 함수예요. 2차 함수는 x절편을 몇 개를 가냐면 2개를 가져요. 그런데 벌써 문제에서 f1은 0과 fa는 0 두 개가 지금 벌써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2차 함수의 모양이 a가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1이 여기 있고 a가 여기 있는 이런 2차 함수의 모양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때 0부터 a까지 적분하면 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여기를 0이라고 이렇게 한다면 여기 부분의 넓이를 S1이라고 하고 여기 부분의 넓이를 S2라고 이렇게 한다면 그렇게 된다면 S1에서 S2를 뺀 게 적분값은 부호가 있으니까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식을 세워놓고 밑에를 읽어보면 y는 x 플러스 fx와 y는 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할 때는 굳이 그래프를 그려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교점과 교점과의 관계를 파악하면은 쉽게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점을 한번 구해보면 x 플러스 fx와 y는 x가 같다 이렇게 세워볼게요. 그러면 fx는 0이 되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교점이 뭐랑 뭐냐면 이 2차 함수의 절편이었던 1과 a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1부터 a까지 지금 fx를 적분한 그거의 절대값, 이게 지금 넓이가 되는 거죠. 얘를 구하고 싶은 건데 얘가 뭐냐면 S2예요.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S2가 3분의 10이라고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러면 S2가 3분의 10이니까 S1은 마이너스 3분의 10을 이항시킨다면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3분의 10이 되면서 마이너스 6분의 9 플러스 6분의 20이라고 이렇게 통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6분의 11, 답은 2번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11번 문제를 볼게요. 11번, A가 0과 1 사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B는 1보다 큰데 뭐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쭉쭉 나왔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을 챙겨볼게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Y는 로그 4X랑 Y는 로그 2X가 만나는데 AD랑 BC가 평행한다 라고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AD랑 BC가 어디냐면 여기랑 여기예요. 이렇게. 얘가 평행하는데 문제에서는 X는 A와 X는 B도 평행이란 거는 당연한 거죠. 이렇게 지금 평행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주보는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걸 우리가 평행사변형이라고 합니다. 그럼 평행사변형끼리는 당연히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A, B의 길이와 그 다음에 DC의 길이가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A, B의 길이를 먼저 구해보면 A, B는 지금 여기서는 로그 4X가 위에 있으니까 로그 4A에서 로그 2A를 뺀 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DC의 길이는 이번에는 로그 2X가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로그 2B에서 로그 4B를 뺀 게 같다. 이렇게 세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식을 전개해 보면 아까 우리가 8번, 9번 문제 풀 때 나왔던 건데 얘를 2로 바꾸게 되면 얘가 2분의 1이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럼 로그 2A가 2분의 1 로그 2에서 로그 2를 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로그 2A가 되는 걸 알 수 있고 로그 2B, 로그 4B인데 얘를 2로 이렇게 바꿔주면 2분의 1이 이렇게 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로그 2B에서 마이너스 2분의 1 로그 2B를 뺀 게 되니까 2분의 1 로그 2B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얘랑 얘랑 같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로그 2A와 로그 2B가 같다는 거죠. 자, 이 마이너스가 앞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 A분의 1로 바뀌어요. 그래서 A와 B가 서로 역수관계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는 B-A의 제곱이 8분의 49라고 하면서 지금 이 넓이를 구하라고 있거든요. 근데 이 넓이는 여러분 이 길이 곱하기 B-A 평행사변의 넓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이가 필요한 거죠. 이 길이를 구하려면 A나 B 값 중 하나를 알아야 돼요. 근데 둘 다 역수관계니까 어떤 걸 구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랬을 때 B-A 제곱이 8분의 49예요. 자, 그러면은 B 플러스 A의 제곱은 뭐가 될까를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역수관계니까 A, B 값이 1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여기로 오려면 4A, B가 더해져야 돼요. 근데 A, B가 1이니까 4를 더하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8분의 32를 더하면 8분의 81이 됩니다. 그러면 B가 분명히 더 큰 값이니까 양수로 나올 건데 B-A는 2루트 2분의 7이고 B 플러스 A는 2루트 2분의 9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B는 2루트 2분의 8이 되고 A는 2루트 2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전개를 해보면 2루트 2분의 8을 유리해보면 2루트 2가 되고요. 당연히 역수니까 2루트였네요. 그래서 B 값이 2루트 2다. 그럼 저는 여기에다가 2루트 2를 넣은 DC의 길이가 궁금한 거거든요. 그럼 2루트 2를 여기다 넣어보면 2에 2분의 3승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2분의 3이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서 4분의 3이 됩니다. 지금 이 길이가 4분의 3인 거죠. 그 다음에 B-A는 2루트 2분의 7이었으니까 유리화를 해보면 4분의 7루트 2가 돼요. 그래서 이 높이가 4분의 7루트 2다. 그러면 평행사변의 넓이는 4분의 3 곱하기 4분의 7루트이니까 16분의 21루트 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12번.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에 대해서 함수 gx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근데 이 문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이 미분 가능하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미분 가능하다는 말이 나오면 첫 번째는 연속이다, 두 번째는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 라는 거거든요. 근데 미분 계수가 뭐냐면 결국 극한값이에요. 그러니까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문제를 접근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0을 대입하면 1이 나오고요. 밑에 식에다 0을 넣으면 F0이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F0은 1이라는 말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미분에서 0을 넣으면 0이고 얘는 F'0이니까 F'0이 0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fx가 지금 최고차의 계수가 1인 3차 함수니까 반드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0,1이 극값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0,1이. 그럼 극값은 두 종류가 있죠. 극대값일 때가 있고 극소값일 때가 있어요. 여기까지 읽어준 다음에 gx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일 때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0,1이 극소값이라면 당연히 이 최소값이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그래프에서. 그런데 0,1이 극대값이어야 비로소 문제에서 말한 대로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림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자, 0 왼쪽에서는 x제곱 플러스 1이 됐어요.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극소값이라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0 오른쪽에서는 이 부분만 그려야 되는데 그러면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극소값이 아니라 극대값의 그래프가 그려지면서 여기에 좌표가 y좌표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수업에서 자주 언급하는 건데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이를 알면 그렇다면 이 극대값을 갖는 x값과 극소값을 갖는 이 차이를 알 수 있어요. 먼저 그 공식을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우리 일반적으로 봤을 때 3차 함수에서 극대를 알파에서 갖고 극소를 베타에서 갖는다면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이 f 알파 마이너스 f 베타는 극대 마이너스 극소는 2분의 3차 함수의 최고차항의 개수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는 극대값이 1이고 극소값이 마이너스 3이니까 극대 마이너스 극소는 4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a는 1이 되고요. 별로 신경 쓸 게 아니고요. 자, 그러면 2를 곱하게 되면 8을 8로 바뀌게 되고 그럼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 8이 되니까 여기가 0이니까 여기는 2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하면 그러면 우리 비율 관계를 보면 여기의 좌표는 3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0,1, 2, 마이너스 3, 3,2를 지나는 이런 3차 함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G1을 구하라고 했어요. G1은 0보다 크기 때문에 F1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F라는 함수에서의 1의 함수값을 구하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럼 구해보면은 fx에서 1을 빼주게 되면 그러니까 fx와 1의 관계를 보면 y는 1의 관계를 보면 0에서 접하고 3을 지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f1은 1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여기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f1은 마이너스 1이다. 답은 2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13번으로 갈게요. 13번에 이 문제 같은 경우에 문제를 보는 학생들에 따라서 문제가 어렵게 느껴졌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수학을 아주 잘한다면 이렇게 증명해 가면서 풀면 되겠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면 관찰해 가면서 푸는 게 참 좋은 방법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읽어보면서 어떻게 관찰해야 되는지를 알려줄게요. 문제에서 자연수 n에 대해서 선생님은 이 자연수라는 말을 참 좋아해요. 왜냐면은 결국 대입을 하면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랬을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x의 개수를 an이라는데 그러면 x가 어떤 값인지를 보면은 x는
n보다는 크고 n 플러스 1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돼 있어요. 이 등호 관계가 중요하게 다가오겠죠, 문제에서. 정확히 읽어주고요. x-2분의 5의 값이 정수예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까짓 거 이 x-2분의 5라는 이 그래프를 한번 내가 그려보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은 이걸 그려보면 이렇게 좀 크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지게 되죠. 그러면 축이 어디냐면 이 꼭지점의 좌표가 4분의 5예요. 4분의 5. 그 다음에 4분의 5를 대입하면 뭐가 되냐면 여기 문제에 나와 있어. 그러면은 마이너스 16분의 25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집중해 봅시다. 그러면 A1이란 건 뭐냐면 A1이란 건 x가 마이너스 1부터 1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여기 이 y 값이 정수가 되는 것의 개수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A2 같은 경우에는 x가 2 이상 3 미만일 때의 여기서의 정수의 개수 y 값이. 그러면은 이제 대입만 하면 풀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조금만 더 가볼게요. 그럼 A3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3 이상 4 미만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면 x좌표가 정수인 것들의 좌표를 찍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1부터 대입을 해볼게요. 그럼 1을 대입하면 여기다가 1을 대입하면 1은 1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 2를 대입해보면 2는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도 나왔네요. 이렇게. 자, 그럼 A2를 먼저 구해볼게요. 문제 뒤에 뭐 설명도 있지만 저는 대입으로 이렇게 관찰을 할 거기 때문에 읽어보면은 마이너스 16분의 25부터 마이너스 1까지의 그 정수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거든, 지금.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점 몇이야. 그럼 마이너스 1점 몇보다는 크고, 그쵸?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은 그런 정수의 개수는 한 개밖에 없겠죠. 그래서 A1에 들어가는 거는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다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3을 대입해 볼게요. 3을 대입하면 3 곱하기 2분의 1이 돼서 2분의 3이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관찰할 거는 2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이 마이너스 1은 안 들어가게 돼요. 그럼 마이너스 1 안 들어가면 0, 1 두 개가 들어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A2는 2개,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간다면 4를 한번 대입해 보면 4는 4 곱하기 2분의 3이 되니까 여러분 뭐가 되죠? 6이 되나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는 요거는 정수로 시작했지만 얘를 뺐죠. 왜냐면 초과니까. 근데 여기서는 얘가 어차피 정수가 아니죠. 그래서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2, 3, 4, 5, 6 하면은 5개가 나와요. 그래서 A3은 5가 됩니다. 써볼까요? A1은 1, A2는 2, A3은 5, A4를 구할 차례예요. 그러면은 4를 구하기 위해서는 5를 구해봐야겠죠? 5일 때는 뭐가 되냐면 5 곱하기 2분의 5가 되니까 2분의 25가 되거든요. 그럼 이거는 약 몇이냐면 12점 몇이에요. 그래서 6은 들어가지 않고 4 초과니까 7, 8, 9, 10, 11, 12 6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A5는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게요. 6을 넣어보게 되면 6 곱하기 2분의 7이 되니까 21이 돼요. 그럼 이게 12점 몇이었으니까 13, 14, 15, 16, 17, 18, 19, 20, 21 이렇게 9개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언뜻 보면 규칙성이 전혀 없어 보여요. 그런데 문제에서는 힌트를 주고 있어요. 첫 번째, n이 짝수일 때는 2n-2예요 라고 나왔어요. 확인해 볼까요? 얘는 2 곱하기 2-2고요. 두 번째 항은 얘는 2 곱하기 4-2예요. 그래서 아, 맞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홀수일 때는 어떻게 되는지 관찰해봐 라고 했는데 세 번째 항은 5고 다섯 번째 항은 9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셀 때 관찰할 때 포인트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얘가 짝수일 때는 정수로 떨어지지만 홀수일 때는 항상 정수가 아닌 수로 떨어져서 얘 때는 초과니까 얘에 비해서 하나를 덜 세주게 돼요. 그런 걸 관찰할 수 있다면, 또는 관찰할 수 없어도 괜찮아요, 사실. 여러분 그냥 이거 A7까지만 구해도 알 수 있는데, 어쨌든 얘는 2 곱하기 3-1이고 얘는 2 곱하기 5-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갈 거는 n번째 항은 항상 2 곱하기 n-1인데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얘보다 하나가 많은 거죠. 왜냐하면 처음에 정수를 세고 시작하느냐 정수를 세지 않고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하나씩 더 나오는 건데, 그게 시험 때 안 보이더라도 이렇게 쭉 적어놓고 관찰을 한다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1항부터 20항까지 AN인데 AN이 전부 다르잖아요. 그쵸? 여기다가 2를 넣으면 1이 되니까 1보다 큰 홀수가 아니라 그냥 모든 홀수에서 이걸 만족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얘랑 다른데 어떻게 하지? 이럴 때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냥 맞춰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시그마 n은 1부터 20까지 AN이랬는데 이 AN을 제가 2n-1이라고 그냥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수업 들을 때 짝수일 때는 2n-2이고 홀수일 때는 2n-1인데 왜 너 맘대로 2n-1로 하세요? 라고 할 수가 있는데, 맞춰주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1을 10번을 빼주면 되는 거죠. 2를 10번을 빼주면 짝수일 때는 항상 일일이 작아야 되니까, 그럼 여기서 차라리 마이너스 10을 해주는 게 계산이 용이하겠죠? 그러면은 2 곱하기 2분의 20 곱하기 21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30이 됩니다. 그러면 410에서 30을 빼니까 380이 되는 거죠. 문제에서는 얘랑 얘를 더하고 여기에다가 5를 대입해서 더하라고 했거든요. 여기다 5를 대입하면 9가 돼요. 그래서 381 G5 그러면은 381에 9를 더하니까 390이 나오는데, 여기서 잘못했네요. 420에서 30을 빼면 390이고 거기에 391이니까 여기에 390. 그럼 391 플러스 9가 되니까 400, 답은 1번이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당연히 어려운 문제겠죠? 문제를 천천히 읽어줘야 돼요. 14번,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에 대해서 라고 이제 시작이 됩니다. 밑줄 그어줄게요. 함수 gx를 이렇게 표시를 한다. 주식인 것 같아요. gx는 0의 서로 다른 실근이 양수 한 개와 음수 한 개일 때,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또 뿐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양수 한 개와 음수 한 개 외에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자, 먼저 여러분 여기서는 두 가지 생각을 해줘야 돼요. 총 세 가지 생각인가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아는 2를 양변에 대입해 보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는 G1이 0이라는 거를 건져낼 수 있어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이게. 자, 두 번째 조건은 양변을 미분해 보는 거예요. 그럼 양변을 미분해 보면 여기는 fx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서는 그냥 미분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g'x는 f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f'x 마이너스 fx가 되면서 이렇게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얘가 도함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세 번째, 제일 중요한 사실은 gx는 4차 함수라는 거를 알고 푸는 거예요. 선생님이 어떻게 4차 함수인지를 아냐면, 여러분 얘에서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를 적분하면 최고차의 개수가 4분의 1인 4차 함수가 되죠. 자, 여기에서 최고차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를 빼니까 당연히 얘는 4차 함수라는 걸 알 수 있고, 근데 그 4차 함수의 근이 음수 하나, 양수 하나뿐이니까 어떤 그래프의 특징을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인수가 나왔을 때 우리가 건질 수 있는 거는 G'1이 1을 대입해보고 싶어지죠. G'1이 0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G1도 0이고 G'1도 0이니까 이건 무슨 말이에요? 1,0에서 접한다는 말이죠. 이 두 개를 더하게 되면 gx라는 사차함수는 1,0에서 접하는 거야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양수 한 개와 음수 한 개뿐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양수는 이미 1로 정해졌어요. 양수는 이미 1로 정해진 상황에서 음수 한 번만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는 여기가 접하는 그런 접선이 되려면 첫 번째는 이런 그래프일 때 가능성이 생기게 되죠. 자, 이것만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두 번째는 이렇게 하나는 그냥 지나가고 여기서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일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gx의 가능성은 얘와 얘 두 개가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차분하게 바로바로 넘어가지 말고 특히 이 G'1은 0이라는 거를 밝혀내면서 넘어가다 보면 여러분 기억 G'1은 0이다 맞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니은 양의 실수 알파에 대해서 gx가 알파에서 극소이면 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선생님이 실수한 게 있네. 여러분도 저랑 비슷한 실수를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아까 제가 분명히 최고 차의 개수가 4분의 1인 4차 함수에서 최고 차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를 빼니까 최고 차의 개수가 마이너스 4분의 3인 4차 함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양이 아니라 이 반대, 뒤집어진 모양이네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되고 여기서는 이렇게 올라가고 얘에서는 이게 통과하고 여기서 이렇게 흘러내리는 이런 관계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 극소값을 가는 데인데 여기서는 극소값을 가지지 않아요. 여기서는 극대값만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니은이 말하는 그래프는 바로 여기고 여기가 알파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이 알파가 양수를 했으니까 얘가 양수구나. 그런데 여기와 여기는 대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양수 알파니까 원점은 여기 이 정도에 있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G'0이라 했는데 G'0 결국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음수이고 그 다음에 G알파 제가 방금 Gx를 그렸으니까 G알파도 음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음수와 음수를 곱했으니까 양수가 되겠네 라고 해서 니은이 맞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디귿 F'1이 0이면 이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우리는 그린 게 gx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당연한 말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F'2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로 주어진 이 fx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까 G'X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F'X라고 했잖아요. 그쵸? 근데 이 문제에서 지금 이 그래프인지 이 그래프인지를 판별하는 게 중요한데 여기에서는 그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이 도함수가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G'X가 X-1을 한 번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냥 지나니까. 그런데 이미 X-1이 앞에 있으니까 얘는 한 번만 갖고 있어야 되니까 2를 근으로 갖는 게 아니라 요거랑 요거를 근으로 갖는 거죠. 그러니까 디귿의 그래프는 이 그래프가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래프 도함수를 그려보면 G'X를 그려보면 여기서는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이렇게 여기에서 지금 극대값이니까 여기까지는 증가하고 그러니까 반대로 그렸네요. 선생님이. 그쵸? 여기서도 지금 반대로 그린 것 같아요. 정확히 표현하면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그대로 내려와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접하는 이런 그래프거든요.
그러면은 1에서 접하니까 1을 한 번이 아니라, 즉 x-1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디귿의 그래프는 바로 요 그래프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이 그래프에서 문제에서 0부터 1까지 ft를 적분한 거와 f0을 비교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를 풀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무 계산으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계산으로 들어가는 문제도 있겠지만 간혹 먼저 컨택할 거는 주된 식을 봐줘야 되는 거죠. 그럼 문제에서 보면은 양변에 0을 넣는다면 나올 수 있는 식이 G0은 1부터 0까지니까 그냥 마이너스 0부터 1까지 ft dt, 그 다음에 0을 넣게 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f0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 G0은 여러분 여기가 1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음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음수와 1 사이에 0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0은 반드시 양수거든요. 그러니까 G0은 이 디귿의 그래프에서는 이게 양수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항시키게 되면 인티그럴 0부터 1까지 ft dt는 f0보다 작다는 말이 당연히 맞는 말이란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디귿도 맞다. 별도의 계산 없이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14번의 답은 기역, 니은, 디귿 5번입니다. 여기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 이 gx라는 함수를 최고 차항의 수가 마이너스 4분의 3인 4차 함수라고 인식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럼 15번으로 가볼게요. 삼각함수의 활용 문제가 나왔어요. 그림과 같이 길이가 10인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위의 두 점 PQ에 대하여 AB, PQ는 점 C에서 만나고, 자, 먼저 체크해야 될 게 이게 지름이라는 거예요. 지름 정말 중요해요. 근데 저는 선생님은 습관적으로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항상 습관적으로 하라는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원이라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원의 중심이거든요. 근데 간혹 가다 보면 또는 자주 있을 수 있어요. 그래프 또는 도형 문제에서 원의 중심이 표시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중심이고 반지름이니까 당연히 중심을 찍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중심이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중심을 찍어줄게요.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는 이 길이가 10이랬으니까 아, 반지름이 5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린 다음에 여기가 5네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오니까 여기도 5고, 근데 문제에서는 7대 3이랬으니까 7대 3이랬으니까 여기 길이는 2가 되고 여기 길이는 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는 이 각에 대해서 이 코사인 ACP, 그러니까 이 각에 대해서 지금 코사인 값이 나와 있는 거죠. 그럼 누구나 이 길이를 구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구해볼게요. 이 길이를 여러분 제가 X라고 놔보겠습니다. 그럼 코사인 법칙을 써볼게요. 세타에 마주보는 변 25는 4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 곱하기 X 곱하기 코사인 세타 8분의 5가 된다 라고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5X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지금. 그 다음 넘기면 마이너스 21은 0이에요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요. 자, 2를 곱해 볼게요. 2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42가 0이 되는 거죠. 자, 인수분해를 한번 컨택해 볼게요. 2x 적고 여기 x 적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 플러스 7을 적고 여기에 마이너스 6을 이렇게 적어 볼게요. 그러면은 7x 마이너스 12x니까 마이너스 5x가 나오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x 값이 6이구나. 여기 변의 길이가 6이라는 걸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됐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걸 7이라 이렇게 바꾸면 이제 필요 없는 건 좀 지워줄게요. 여러분 지금 이 삼각형은 닮아 있어요. 어떻게 닮아 있냐면 이 변의 길이와
이 각의 크기와 이 각의 크기가 같아요. 그 다음에 이 각의 크기와 원주각으로 이 각의 크기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삼각형은 닮아 있어요. 그럼 몇 대 몇 닮음이냐면 6대 3 대응하는 변의 길이를 보면 2대 1 닮음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게 평행하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닮음이 아니에요. 6대 3, 2대 1이니까 당연히 여기 7이니까 여기는 2분의 7이네 라는 걸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문제에서는 PQ의 길이가 중요했는데 쉽게 나왔어요. 2분의 7과 6을 더하게 되면 2분의 19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sin PAC. PAC가 어디냐면 여러분 PAC가 여기 세타2, 여기 세타2. 그 다음에 CBQ. CBQ는 CBQ 세타1. sin 세타2분의 sin 세타1을 구하랬는데 여러분 다 알죠? 무슨 말이냐면 sin A 대 sin B는 마주보는 변의 길이의 B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sin A 따로 구하고 sin B 따로 구하는 게 아니라 길이의 B랑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세타2와 마주보는 변의 길이는 3이고 세타1과 마주보는 길이는 2분의 7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빠르게 2분의 19 더하기 6분의 7이라고 식을 전개할 수 있고 그러면 얘는 6분의 57이 되거든요. 그래서 6분의 64가 되고 2로 약분하면 3분의 32가 된다라고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답은 2번이에요.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은 문제였어요. 근데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원의 중심을 꼭 찍어봐야 된다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주각 때문에 닮음이라는 점. 세 번째는 이 마지막 계산을 할 때 쓸데없는 시간 낭비를 하지 말고 사인과 사인 간의 관계는 바로 대변의 길이에 비어 같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한다면 다음부터 이 문제를 만날 때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객관식 문제가 전부 끝났고요. 공통과목. 주관식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앞에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해설지를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계산 문제들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번 괜찮고요. 17번 문제에서 제가 한 가지 언급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극한은 아는 것을 활용하는 거예요. 자, 극한은 아는 것을 활용한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fx의 값을 궁금해하는 게 아니라 자, 이 문제를 보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fx란 말이에요. 쉬운 문제지만 정확히 풀어야 되니까. 근데 이미 이게 6이라고 나와 있어요. 수렴한다고. 그러니까 여기의 값은 4인 거죠. 그래서 4 곱하기 6은 24.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여기서 이렇게 찢어서 생각한다거나 그럼 좀 복잡하게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방금 제가 설명한 대로 한번 풀어보시고 18번 문제 이것도 설명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이렇게 처음에 듣는 학생들은 제 수업을 안 들었던 학생들인데 제가 수업을 할 때는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등차 수열의 합은 등차 수열의 일반항으로 바로 바꿀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항부터 7항까지 합이잖아요. 그러면은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 7항 이거 지금 전부 더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 줄지어 세운 거에서 평균이 A4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점수의 총합을 구할 때는 평균 곱하기 학생 수를 하잖아요. 그럼 똑같은 이치예요. 그럼 이것도 평균이 A4고 학생 수가 7명 있으니까 7A4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 얘를 보면 먼저 얘는 2, 3, 4, 5, 6이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평균이 A4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5명이 있으니까 5A4가 되고 그 다음에 1부터 5까지 K를 더하면 15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식을 간단하게 세울 수 있고 근데 문제에서는
A4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 출제하신 분도 그냥 단순히 계산하는 게 아니라 A4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풀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넘기면 이 A4는 15가 되니까 A4를 구하는 게 아니라 4A4는 30이에요 라고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답은 30입니다. 여러분들 등차 수열의 합은 일반항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9번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다음과 같다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속도를 바로 구해볼게요. 속도의 식은 3t제곱 플러스 2kt 플러스 3인데요. 근데 문제에서 속도가 0인 양수 알파가 오직 한 개 존재한다 라고 했습니다. 조금 이상한 말이에요. 왜냐면은 여러분 여기에서 헷갈리신 분들이 있을 건데, 그러면은 두 가지 그래프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속도의 그래프가 음수 하나, 양수 하나 이렇게 두 개를 갖는 식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정말로 양수에서 접하는 식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얘와 얘는 무슨 관계예요? 서로 부호가 다른 관계죠. 그러면은 알파라고 하고 베타라고 하면 알파와 베타를 곱하면 당연히 음수가 나오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근각에서의 연결을 했을 때 양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틀렸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는 될 수가 없구나. 자, 그러면은 요 그래프를 이제 봐주시면, 그러면 이건 완전 제곱식이잖아요. 그래서 K는 마이너스 3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K는 마이너스 3이면서 속도의 식은 3t-1의 제곱, 그러니까 1에서 속도가 0이 되니까 A가 1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됐죠? 자, 문제에서는 t는 0에서 t는 3까지의 P의 위치의 변화량, 여러분 위치의 변화량은 속도를 정적분하는 거예요. 비교하면 이동 거리는 절대값 속도를 정적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위치의 변화를 그럼 0부터 3까지 뭐야? 그럼 속도 얘를 지금 적분하는 거 아니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넓이를 한번 구해봐야겠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넓이가 여러분 어떻게 되죠? 이 넓이가 그냥 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거 그냥 계산해 버릴게요. 그러면 3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3dt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하는 이 생각이 좀 멍청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계산하는 게. 왜냐면 어차피 이거나 똑같거든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약간 그 중간에 잘못 풀었는데, K가 마이너스 3이니까 그냥 나는 X3을 구해야겠다. X0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3을 대입하면 27, 마이너스 27 플러스 9 플러스 2니까 11이 되고, X0은 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0에서 3까지 위치의 변화량은 9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9입니다. 지금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두 개로 그래프를 나누고 근각의 관계를 살펴줄 수 있느냐, 그 부분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자, 2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20번에 최고 차이의 수가 A, 근데 양수예요. F1은 마이너스 3A인 2차 함수, 오늘 2차 함수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때 gx가 x 곱하기 절대값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했어요. 첫 번째, 가에서 함수 gx는 x는 k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제가 개념을 조금 공부해 줄게요. 그러면은 훨씬 이 문제가 쉽게 풀릴 겁니다. 자, 첫 번째, fx가 미분 가능하고 gx도 미분이 가능해요. 그러면 이 두 개를 곱하면 당연히 이거는 hx라는 식은 미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나오지 않겠죠. 그쵸?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지금 이 문제에서는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게, 여러분 얘는 미분이 가능하죠. y는 x니까. 그쵸? 자, 근데 절대값 fx는
미분이 가능할지 불가능할지 모르는데 문제에서 벌써 x는 k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댔으니까 아 얘가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절대값 fx 그래프 세 가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이차함수 이렇게 생긴 거는 당연히 이 점과 이 점에서 미분이 불가능해요. 알파와 베타에서 미분이 불가능한데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뭐냐면 이상하다. 얘는 분명히 두 점에서 미분이 불가능한 건데 왜냐면 미분이 불가능한 거는 두 개 아니면 없거나 두 개거나 둘 중 하나인데 여기서는 지금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 존재하니까 아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되는데 그럼 두 개의 점이 미분이 불가능해야 되는데 한 개에서만 x는 k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하다는 게 약간 납득이 안 될 수 있어요. 이 문제를 처음 접해보면. 그래서 두 번째 개념이 필요한 건데 fx는 미분이 가능한데 gx가 미분이 불가능할 때 그러니까 얘가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한데 얘는 x는 a에서 미분이 불가능할 때 이 식이 미분이 가능해지려면 그러려면 반드시 GA가 FA가 0인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미분이 불가능한 거랑 미분이 가능한 거랑 곱했을 때는 반드시 이 미분이 불가능한 이 값을 얘가 인수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문제를 봐볼게요. 이제 보시면 여기에 값은 딱 하나 x는 0에서만 0이 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얘가 이 fx가 x는 0을 갖고 있어야 0에서는 미분이 가능하고 0 말고 다른 절편에서는 미분이 불가능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첫 번째 가에서 바로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게 fx가 최고차의 수 a, x, x-k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여기서의 k는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몰라요. 그냥 이렇게만 두면. 근데 문제에서 f1은 마이너스 3a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f1을 넣어보면 a 1-k가 마이너스 3a라는 식을 세울 수가 있고 근데 a는 절대 0이 아니겠죠? 0보다 큰 이차함수니까. 그래서 a로 이렇게 나눠줄 수 있고요. 그러면 k가 4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래서 이거 밑에 지워줄게요. fx는 ax x-4가 된다라고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gx의 그래프를 봐볼게요. gx의 그래프는 자 gx는 이게 처음에 여러분 이거 0과 4 사이 알겠죠? 그래서 x가 0보다 작을 때는 fx가 플러스예요. 그래서 xfx라서 xax 제곱 x-4가 돼요. 여기다 지금 대입하는 중이에요. 0보다 작을 때랑 4보다 클 때는 fx가 양수니까 그대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x가 4보다 클 때도 ax 제곱 x-4인데 x가 0과 4 사이일 때는 마이너스 ax 제곱 x-4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지금 fx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 그래프가 기본형이니까 0과 4를 지나는데 0에서는 접하고 4를 지나는 이런 그래프예요. 근데 문제에서는 0보다 작을 때는 그대로 그려주면 되고 4보다 클 때도 그대로 그려주면 되는데 0과 4 사이일 때는 이 부분을 뒤집어서 이렇게 올려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 아 진짜네. gx는 이런 그래프라면 0에서는 미분이 가능한데 4에서는 미분이 불가능한 그런 모양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그래프로 생각하기보다 이렇게 식으로 생각해서 이해하는 게 훨씬 문제를 푸는데 유용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이렇게 되면 문제에서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gx 플러스 절대값 gx인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gx가 음수라면 얘는 0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분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0이에요. 그런데 gx가 양수일 때만 2배가 되는 거거든요. 아하, 그러면은 문제에서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는
이때는 gx가 음수인 구간이니까 어차피 gx와 절대값 gx를 더하면 0이 되겠죠. 이게 마이너스 gx가 되니까. 그런데 0부터 2까지는 이 부분에서는 양수기 때문에 2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이 나조건은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2배가 되는 거니까. 자, 이게 40이다. 그러면은 이거 떼면은 이게 20이다. 그러니까 이 넓이가 20이란 걸 알 수 있는 건데 간단해요. 그러면 0부터 2까지 얘 마이너스 ax 제곱 x 마이너스 4를 적분하면 그때 20이 나오네요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이거 전개하면 마이너스 ax 세제곱 플러스 4ax 제곱이라서 자, 식을 써줘 볼게요. 마이너스 4분의 a x 대제곱 플러스 3분의 4a x 세제곱 이렇게 되고 여기 0, 2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를 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4a이고 그 다음에 여기 2를 넣게 되면 8, 3분의 32a가 되고 이게 지금 20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3분의 20a가 20이니까 아, a가 3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문제에서 k 값과 a 값을 더하려 했는데 아까 k는 4를 구했고요. 그쵸? 그 다음에 a는 3을 구했으니까 다 구했다. 7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0번 치고 제가 볼 때는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핵심 개념은 이겁니다. 근데 1번은 문제가 나올 수가 없죠. 항상 미분이 가능한데 2번 문제에서 x는 a에서 미분 불가능한 함수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를 곱했을 때 그때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해지려면 반드시 그 미분 가능한 함수의 함수값이 a를 넣었을 때 0이어야 된다는 사실, 이 밑에 식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20번 문제는 이렇게 풀어봤고요. 21번 문제 볼게요. 자, 21번. 모든 항이 양수인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an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한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쵸? 굉장히 복잡한 식으로 나와 있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도망가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까보면 별게 아닌 거지. 진짜 무서운 사람은 말이 없어. 그쵸? 안 무서운 사람이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도망가게 하려고 말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는 무섭지 않은 문제예요. 왜? 여러분이 n 대신에 1만 집어넣는 순간 문제가 풀리게 돼요. 자, 가볼게요. 이걸 보면 양변에 2를 넣어보면 a2는 하면 여기다가 2를 넣으니까 뭐예요? 0이죠. 그럼 마이너스 1의 영승은 1이죠. 그러니까 얘는 없어지고 얘랑 얘를 더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랑 얘를 더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an 플러스 3an 없어지니까 결국 a 1분의 1이 두 개가 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a3은 이때는 여기에 3을 넣으니까 a3은 여기에 2를 넣는 거니까 이게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럼 이번에는 이게 이렇게 없어지고 6a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a가 a 1분의 2였으니까 이어서 적으면 a 1분의 12가 되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a4는 물론 n이 짝수일 때 홀수일 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뭐하러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냥 대입하면 되는데 4는 n에다가 3을 대입하는 거니까 제곱 1이 된다고? 그럼 다시 이게 이렇게 부호가 되는 거고 없어지면은 a 3분의 2가 되는데 그럼 이거는 얘 역수의 2를 곱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6분의 a1이 되는 거죠. 그러면 a5는 이번엔 또 반대. 여기에 5가 되려면 4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마이너스가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되니까 없어지고 6a 4가 돼요. 여기다 6을 곱하면 a1. 그러면 a1이 다시 나왔네. 그럼 다섯 번째 항과 첫 번째 항이 같으니까 이거는 똑같이 계속 진행되는 그런 함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1항, 2항, 3항, 4항 그 다음에 또 똑같이 5항, 6항, 7항, 8항 이렇게 주기가 4인 그런 수열이 된다는 거죠. 주기 수열처럼. 자,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m 값이 1부터 17 사이에 어떤 자연수 m에 대해서
am 플러스 8이랑 am 플러스 17을 곱했을 때 6이래요. 그럼 am 플러스 8이 뭐냐면 결국 am이겠죠? 제가 방금 그 4개가 건너뛸 때마다 똑같다고 했으니까 am 플러스 8은 당연히 am이죠. am 플러스 17은 당연히 am 플러스 1이죠. 그러니까 이웃하는 두 개끼리 곱했을 때 6이 나오는 걸 한번 찾아봐야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A1이 여기 A1은 A1이니까 이렇게 곱해볼게요. 그럼 뭐가 나와요? 2가 나오죠. 그러니까 6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탈락. 이렇게 되면 A1의 제곱분의 24가 돼요. 그러면 A1의 제곱분의 24가 지금 문제에서 6이라면 얘가 4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모든 항의 양수니까 A1이 2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럼 이게 당첨이네. 지금 2항과 3항을 곱하면 6이 나오는데 그때의 A1은 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최대값이라 했으니까 끝까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이렇게 없어지고 2가 나오니까 이것도 안 되는. 이건 됐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6분의 A1의 제곱이 되고 이게 지금 문제에서 6이라면 A1의 제곱이 36? 맞죠? 그러면은 36이니까 A1이 6이 되네. 되네. A4와 A5를 곱하면 6이 되고 이때의 A1은 6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문제에서는 M 플러스 A17의 최대값을 구하래. 이걸 만족하는. 그럼 쭉 올라가 볼까? 여러분, 이걸 만족하는 M의 값 1부터 17 사이에 여기서는 2잖아. M이. 그치? 그러면은 2. 그 다음 뭐죠? 여러분 6. 1, 2, 3, 4, 5, 6, 7, 8 가니까 10. 그 다음 14. 그 다음 18 하고 싶은데 17까지니까 M은 14고 그때 A17은 여러분 당연히 이건 첫 번째 항이랑 똑같거든. 그러니까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첫 번째 경우는 M 플러스 A17이 16이 되는 거고요. 최대값이.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얘가 4로 시작하니까 16까지 갈 수 있어요. 거기에 6을 더하니까 얘가 더 크겠구나. 22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경우 중에 얘의 최대값은 16이고 얘의 최대값은 20이니까 최대값은 22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서 답은 22입니다. 자, 22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네요. 공통문항 중에. 천천히 읽어야겠죠? 여러분, 최고차의 개수가 1이고 FE가 1보다 큰 3차 함수 fx에 대해서 gx는 3차 함수와 3차 함수를 곱했을 때 6차 함수야. 그래프를 푸는 문제가 아니란 걸 알 수 있어요. 오케이? gx의 그래프를 궁금해하면 안 됩니다. 그냥 식으로 풀면서 필요할 때 fx의 그래프를 그려가야겠죠? 자, 그랬을 때 가야 조건에서 함수 gx는 세 점에서 극값을 갖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요즘에 자주 나오는 형태인데 에서 만의 형태예요. 이상한 거죠.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보면 gx가 아까 6차 함수를 했잖아요. 6차 함수는 극값을 최고로 많이 가지면 당연히 5개 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3개밖에 안 가는데. 그러니까 좀 특수한 경우다. 특수한 경우는 보통 접하는 경우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럼 문제 봐볼게요. 자, 문제에서 G'X 미분을 당연히 해야지. 그치? 미분을 해봐야지 극값을 판단할 수 있을 거니까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하면은 F'X fx 마이너스 2fx 2f'x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플러스 F'X fx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럼 똑같이 F'X, F'X, F'X가 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F'X로 묶어주려고. 근데 2fx니까 2도 빼주자 라고 하면 2f'x가 되고 거기에서 맞죠? 거기에서 이제 fx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0이 되는 값이 총 3개밖에 존재할 수 없다는 거지. 근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제가 아까 5개 했잖아요. 여기에서 2개의 근이 가질 수가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3개의 근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럼 당연히 얘랑 얘랑 더하면 5개가 돼야
그 일반적인 상황인데 세 개라는 건 무슨 말이겠어요? 얘와 얘가 한 개가 공유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실제로 한 개를 여기서도 세주고 여기서도 세주게 되잖아. 그러니까 두 개를 빼줘야 되는 거지 마지막에는. 그랬을 때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한다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뭐냐면은 이 3차 함수가 최고차에서 1이랬으니까 이렇게 그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렸을 때 이 1이라는 수를 fx에서 1을 빼는 게 아니라 fx와 y는 1이 만나는 이 점이 혹시 이 y는 1이 극대값이거나 아니면 혹시 이 y는 1이 극소값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예측으로. 자, 그렇게 된다면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고 여기가 감마니까 이 세 개의 점에서만 0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알파고 그 다음에 여기가 베타고 여기가 감마가 되니까 이 세 개의 점에서만 지금 극값을 가질 수 있는, 즉 0이 될 수 있는 후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알파 베타가 아니라 알파 1, 2, 알파 2가 이게 순서대로 했어. 그러니까 여기 알파 1, 여기 2, 여기 알파 2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 여기는 여기 알파 1, 여기 2, 여기 알파 2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근데 문제에서 이걸 구별하기 위해서 F2, 2의 함수값이 1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지금 이 첫 번째 그래프는 여기가 위에 있으니까 이걸 먼저 잡았어야 되는데 첫 번째 그래프에서 2의 함수값은 1보다 누가 봐도 작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2가 1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이 그래프는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지워주겠습니다. 그럼 이 밑에 그래프가 바로 이걸 만족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뭐 여기 있어도 되지 않냐 그런 말을 밑에 식에서 보면 검증이 되는데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바로 여기로 지쳐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Fα1과 Fα2가 모두 1로 같아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자, 그럼 문제에서 Gα1과 Gα2가 같다. 그러면은 당연히 Fα1, Fα2가 같으니까 당연히 같겠죠. 이건 그냥 넘어가고. 그 다음에 G2와 Gα2가 더하면 10이다 라고 했어요. G2가 뭔데? G2는 여러분 여기 이제 보시면 G2는 F2 곱하기 F2-2니까 구해볼까? G2는 F2의 제곱 마이너스 2F2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지금 Gα2는 Fα2인데 Fα2 지금 1이라고 나와 있어. 그러니까 여기다 2를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럼 1 곱하기 마이너스 1. 그러면 마이너스 1에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예요. Gα2는 마이너스 2. 근데 이 두 개를 더하랬어요. 그러면은 F2의 제곱. F2를 우리가 K라고 할까요? 지금 문제에서 F2를 K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K라고 하면 K 제곱 마이너스 2K. 그럼 더하니까 마이너스 3이 12나. 그럼 넘기면 이게 마이너스 15로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그러면 인수분해를 하면 K 플러스 3, K 마이너스 5가 되니까 K는 마이너스 3 또는 5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문제에서 G2 우리 F2는 1보다 크다고. 그러니까 F2가 5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F2는 5다 라는 거를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 아까 우리 기억나요? 극대 마이너스 극소 공식? 그게 굉장히 유용한데 여기 극대값이 5고 극소값이 1인 상태에서 최고차항의 수가 1이니까 이 차이가 4란 말이에요. 그러면 극대값과 극소값을 갖는 이 차이는 2가 된다는 걸 아까 공식에서 배웠어요. 거의 외우고 있죠? 여기는 4가 되는 거고 여기가 5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는 1이 되겠네. 그러면 fx에서 1을 빼면이 아니라 fx와 y는 1의 관계는 1은 그냥 지나고 그 다음에 4에서 접하는 이런 관계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문제에서는 F6을 구하랬으니까 F6 마이너스 1은 5 곱하기 4가 됩니다. 그러면은 F6은 21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여러분 이 문제를 다 돌아보면 문제에서는 여러분 이런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2개, 3개라서 총 5개까지 가질 수 있는데 3개밖에 안 가진다는 건 중복되는 거고, 그 중복되는 게 어떤 관계인지를 보면은 접하는 상황에 대해서 먼저 자기가 생각해 보면서 천천히 자기의 논리를 펴나가다 보면 어느새 답에 가까이 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공통 문항이었고요. 이어서 확통 미적을 한 번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그 확통 과목과 미적 과목 선택자가 갈릴 건데, 그때 여러분 그 밑에 있는 그 시간을 이동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확통과 미적으로 나눠서 이동을 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7월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 확통 선택 과목의 문제들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23번, 24번, 25번, 26번인데 26번 문제도 여러분들이 좀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27번, 네, 여기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7번에 보면 5개의 상자 A, B, C, D에 같은 종류의 사탕, 여러분 같은 종류의 사탕을 다른 거에 배분하는 거는 누가 뭐래도 중복조합이죠. 그래서 중복조합 문제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빈 상자는 없으면, 독특한 문제였어요. 빈 상자는 없으며 상자에 넣지 않은 사탕이 있을 수 있다. 뭐야, 이때까지는 우리가 빈 상자는 있을 수 있었다. 근데 이번에는 사탕을 남겨도 된대요. 그래서 처음 보는 문제였어요. 이것 때문에 저도 계산이 처음에 바로 답이 안 나와서 당황해가지고 뭐지? 하고 다시 보니까 이 괄호 안에 상자에 넣지 않은 사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다 안 넣어도 된다는 거죠. 처음이었어요. 근데 가에서 두 상자 A, B에 넣은 사탕의 개수가 서로 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한 개 넣을 수도 있고 두 개 넣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 나 조건에서 A, B에 넣은 사탕의 개수의 5배가 여기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다가 3개를 넣으면 총 6개를 넣은 거니까 여기다 30개를 넣어야 되는 거지. 6개 30개면 36개인데 전체 사탕이 24개밖에 안 되니까 이 경우는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한 개 넣었을 때는 여기에 지금 몇 개 넣어야 돼요? 여기에 2개에 5배니까 10개 넣어야 되는 거지. 여기는 20개 넣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자, 그러면은 얘는 여러분들 중복조합의 공식으로 계산하면 C 플러스 D 플러스 E가 10인 거잖아. 얘는 C 플러스 D 플러스 E가 20인 거고. 그런데 문제에서는 빈 상자가 있으면 안 된댔어요. 빈 상자가 있으면 안 되니까 하나씩은 먼저 넣어줘야 돼. 그러면 C 프라임, D 프라임, E 프라임을 더하면 7이 되는 거고, 그럼 이거는 9C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C 프라임, D 프라임, E 프라임이 17이 되고, 요거는 19C2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9C2를 구해보면 요거는 36이 되고요. 그 다음에 19C2를 구해보면 이거는 17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랑 얘를 더하니까 답은 207, 2번이란 걸 알 수 있겠죠. 자, 28번. 한 개의 주사위를 7번 던지는 시행을 한다. 이 시행에서 n번째 나온 눈의 수를 an이라 했을 때, 자, 첫 번째부터 7번째까지 더했을 때 짝수가 나온다는 거. 여러분, 더했을 때 짝수라는 거는 홀수가 짝수계라는 거예요. 반대로 더했을 때 홀수라는 거는 홀수가 홀수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수는 0개 있거나, 이게 짝수 홀수를 해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짝수가 7개 있고 홀수가 0개 있거나, 두 번째 짝수가 5개 있고 홀수가 2개 있거나, 세 번째 짝수가 3개 있고 홀수가 4개 있거나, 네 번째 짝수가 1개 있고 홀수가 6개 있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이웃하는 두 항끼리 곱하면 반드시 짝수가 된다 했어요. 여러분, 곱했을 때는 홀수만 아니면 전부 짝수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꾸면 홀수는 이웃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지금 1개, 6개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이웃할 수밖에 없어요. 얘는. 그쵸? 홀수가 6개고 짝수가 1개면 이웃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있을 수가 없는 경우겠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각각의 확률은 전부 2분의 1의 7승인데 이걸 배치하는 것만 남은 거죠. 그쵸? 자, 그러면은
얘는 당연히 한 가지겠고, 얘 같은 경우에는 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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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수, 홀수 있는데 이웃하지만 않으면 돼. 그러니까 그냥 나열을 하는 거에서 이웃하는 걸 빼주면 되겠지. 그럼 이웃하는 걸 빼면 홀수 두 개를 묶었어. 홀수 두 개를 묶으면 실제로는 5팩분의 6팩이 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쵸?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3개, 4개면 홀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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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 이거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한 가지밖에 안 돼요. 그러면 요걸 계산하면 21이고 요걸 계산하면 6이니까 21에서 6을 빼면 15개가 나오고 여기 2개 더하면 17이 돼요. 그래서 128분의 17이 답이 된다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1번이 답입니다. 이 문제를 어렵게 푼 사람, 그거 뭐냐면은 1, 2, 3, 4, 5, 6을 나눈 거야. 여기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해야 돼. 짝수 아니면 홀수로만 그냥 밀고 가면 돼요. 왜냐면은 제가 애초에 분모를 128분의 1로 잡았잖아요. 그럼 128분의 1로 잡았다는 거는 1, 2, 3, 4, 5, 6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1, 2, 3, 4, 5, 6으로 고려하면 6의 7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2의 7승으로 갔다는 건 짝수와 홀수로만 구분했다는 거고,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해도 무방하다. 그러니까 홀수를 똑같이 취급한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면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29번. 주머니에 8개의 공이 들어있고 각각의 공에는 숫자 1, 2, 3 중 하나가 적혀 있다. 그러니까 확률분포표를 이렇게 만들어 보면 X라고 돼 있을 때 1, 2, 3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A개 있고 여기가 B개 있고 여기가 C개 있는데 전체는 8개 있네 이런 거죠. 그럼 이걸 확률로 바꾸게 되면 8분의 2, 8분의 B, 8분의 C고 이게 1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상태에서 지금 Y는 제곱의 확률 변수다. 그러니까 Y는 X제곱이라는 거야. Y는 X제곱. 그러면은 4Y의 평균, 즉 4-2Y가 되고 이거는 결국 4-2X제곱이 되는 거거든. 그 다음에 V2X 플러스 2는 4VX가 돼. 그럼 이 식에서 이 식을 빼주면 뭐야? 이 식에서 이 식을 빼주면 여러분 분산 구하는 식에서 4-2X의 제곱이 된다고? 이게 지금 여러분 4분의 49라는 거지. 그러면 2X의 제곱은 16분의 49가 되고요. 그러면 2X는 4분의 7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평균을 구하니까 7이 나오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평균 한번 구해볼게요. 평균 구해보면 8분의 얘 곱하면 A, 얘 곱하면 2B. 여기서 조금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C라는 거는 전체에서 A 플러스 B를 뺀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좀 해준다면 여기를 보신다면 24. 그쵸? 마이너스 3A 플러스 3B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4분의 7이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은 이거 좀 지워볼게. 밑에다 적으려고. 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 여기 곱하려면 2 곱했으니까 여기서 여기 곱해도 2를 곱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전개하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 플러스 24는 2배니까 14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2A 플러스 B가 10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A, B는 공의 개수잖아요. 그러니까 A가 1이고 B가 8인 게 말이 되나? 안 되죠. 왜냐면 전체 공의 개수가 지금 8개 있어요. 그래서 A가 1개, B가 8개는 말이 안 돼. A가 2개, B가 6개인 건 말이 돼요? 그럼 C가 0이 되잖아. 그런데 여기 문제에서 적어도 1개씩 존재한다 라고 돼. C가 0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2, 6도 안 되고, 그러면 A가 3이고 B가 4이거나 A가 4이고 B가 2인 거를 알 수 있겠죠. 그럼 이제 확률분포표가 2개가 되는 거야. 첫 번째 확률분포표랑 두 번째 확률분포표를 그려볼게. 자, 이렇게 되면 A가 3이고 B가 4일 때는 8분의 3, 8분의 4, 8분의 1인 거고, 그 다음에 A가 4, B가 2일 때는 8분의 4, 8분의 2, 8분의 2인 거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V4X를 구하라 라고 했죠.
그럼 V4X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16VX예요. 그리고 우리는 EX 평균은 지금 4분의 7로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곱의 평균만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의 제곱의 평균은 8분의 3, 16, 9가 돼서 8분의 28이라서 2분의 7이 돼요. 여기의 제곱의 평균을 구해볼게요. 여기의 제곱의 평균은 8분의 4, 8, 18이 돼서 8분의 30이 되니까 여러분 4분의 15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2분의 7에서 지금 제곱의 그 평균의 제곱 16분의 49를 빼볼게요. 2분의 7에서 16분의 49를 빼면 16분의 56이니까 16분의 7이 돼. 이게 VX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거고. 그쵸?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여기의 제곱 4분의 15에서 4분의 7의 제곱 16분의 49를 빼면 16으로 바꾸면 이게 60이 되거든요. 그러면 16분의 11이 되는 거라고. 이게 두 번째 VX야. 그러니까 16을 곱해야 되니까 얘에다 곱하면 7이 되고 얘에다 곱하면 11이 되니까 두 개를 더하면 18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고려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특별히 어렵진 않았는데 자신감이 있을 때 이렇게 긴 풀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확통. 여러분 고생했어요. 확통 선택하신 분들. 마지막 문제예요. 30번. A 합집합 B가 1, 2, 3, 4, 5, 6, 7, 8일 때 A 합집합 B 다시 한번 이게 1, 2, 3, 4, 5, 6, 7, 8일 때 요거를 만족시키는 공집합이 아닌 두집합 A, B의 모든 수저상 A, B 중에서 임으로 선택한 한 개가 NA는 NB일 때 3분의 NAB의 값이 정수라는 거. 그럼 이걸 한번 읽어줘 볼게요. 이거 무슨 말이야? NA 교집합 B가 0이거나 NA 교집합 B가 3이거나 NA 교집합 B가 뭐 6이거나 9가 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세 가지 경우를 한번 구해봐. 너가 그런 거죠. 일단 이렇게 잘라 읽어야 돼. 왜냐면 이거는 조건부 확률이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 그 NA랑 NB가 1일 수 있나요? 같은 거여도? 그럴 수는 없죠. 왜냐면 합집합을 하면 8개래요. 근데 하나하나 가지고 어떻게 합했는데 8개가 나올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2개, 2개도 안 돼요. 3개, 3개도 안 되고 4개, 4개부터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NA와 NB가 4라는 경우는 무슨 경우냐면 이 경우예요. 그러면 NA랑 NB가 5인 경우도 있을 거고 또 NA랑 NB가 6인 경우도 있을 거고요. NA랑 NB가 7인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NA랑 NB가 8인 경우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그쵸? 자, 그럼 4인 경우는 NA 교집합 B가 0인 경우고요. 이거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는 NA 교집합 B가 더하면 10이니까 8 나오려면 2가 돼야 되고 여기는 4가 돼야 되고 여기는 6이 돼야 되고 여기는 8이 돼야 되는 그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분자로 올라가는 거는 0, 3, 6이니까 얘랑 얘가 이사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빡세게 구해보면 됩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8C4 곱하기 4C4죠. 왜냐면은 A에 4개를 집어넣고 나머지 B에 4개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얘는 A에 5개를 집어넣어. A에 5개를. 그럼 A에 5개를 집어넣고 나서 이제 3개만 옮기면 되는 거야. 오른쪽으로. 맞지? 제가 맞죠? A에 5개 넣고 그런데 A에 5개를 넣은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5개를 넣은 다음에 여기에다가 2개를 선택을 해야 되니까 2개, 3개, 3개인 거지. 그림상. 그러니까 그냥 처음부터 8C3, 5C2, 3C3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럼 6개면 여기가 지금 4개잖아. 그러니까 여기 2개, 2개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8C2, 그 다음에 6C4, 2C2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6개, 여기가 6개 있으려면 7개, 7개니까 1, 1 이렇게 맞죠? 이렇게 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8C1, 7C6, 1C1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는 88이니까 뭐야? 결국 똑같은 거. 그러니까 이거는 한 가지 88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계산만 남았어요. 자, 8C4부터 계산하겠습니다. 8C4는 여러분 4, 3, 2, 1, 8, 7, 6, 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없애고 없애면 70이 돼요. 70. 여기도 올라가야 되고 여기도 있어야 돼요. 70 어디다 써줄까? 지우면서 써줄까? 아니야. 여기다 써줄게. 70. 자, 그 다음에 8C3 하면 56. 그 다음에 여기 10 하니까 560이야. 이건 안 올라가. 그 다음에 얘는 8C2 하면은 28. 여기다 15. 28 곱하기 15 뭐예요? 빨리. 그럼 28 곱하기 15 하면은 420. 그래서 여기 420.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건 올라가. 6이니까 올라가요. 자, 그 다음에 7. 이거 안 올라가. 이게 올라가. 실수했어. 자, 근데 이거는 8 곱하기 7, 56이에요. 이거 올라간댔죠, 아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88, 1이에요. 자, 그럼 분모는 어떻게 되냐면, 와우. 70, 560, 420, 56, 1이고, 분자가 70 플러스 56이에요. 요것만 우리가 구해내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이걸 약분하는 거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는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데,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경우의 수를 세는 거예요. 집합 관계를 만들 수 있을 때. 그래서 그거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까? 자, NA 교집합 B가 3개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2개고, 여기에 4개 들어가고, 여기에 3개 들어가고, 여기에 3개 들어간다. 이런 문제를 봤을 때는 어떻게 배열한다고? 8C3, 5C2, 3C3 이렇게 쓰면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너무 고생했고요. 자, 확통은 이제 여기서 끝이고 미적분으로 가겠습니다. 미적분 선택자들 여기서부터 이제 보시면 됩니다. 지금 공통문항도 어려웠잖아요. 그쵸? 그런데 미적분도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미적분 선택자들은 거의 시험을 보다가 막 샤프를 던졌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피드백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23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분모 부자에 똑같은 거 곱하면 쉽게 구할 수 있고요. 24번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dy 오브 dx를 실제로 구해보면 그냥 다항함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을 거고, 25번 문제도 미분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그럼 미분 가능하니까 당연히 뭐라고? 연속이면서 미분 계수가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서 문제를 푼다면 간단한 계산 문제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다 계산할 수 있을 거고요. 26번 여기 점 P에서의 접선 L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이 이게 되도록 이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별다른 의미가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그래서 해설지 보면서 또는 해설지 안 보더라도 차분하게 계산하면 충분히 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27번, 28번, 29번, 30번 연속으로 풀어볼게요. 먼저 27번입니다. 자, 문제에서는 직사각형의 길이의 비가 여기가 2일 때 여기가 4라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또 여기 이 점을 3대 1로 내분한댔으니까 여기가 3이고 여기가 1이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가 90도인 건 다 알거든? 그럼 90도라는 거는 얘가 지름이라는 말이 이 문제는 없지만 이게 지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직각이잖아요. 그러면 또 지름이니까. 그리고 여기 각도 같으니까 당연히 이 호의 길이와 이 호의 길이가 같다는 거거든. 그러면 호의 길이끼리 같은 부채꼴은 반드시 현의 길이가 같게 돼. 같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걸 지름으로 갖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란 걸 알 수 있는 거지. 근데 문제에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란 말이야. 여기는 루트 5가 된다고. 그러면 1대 1대 루트 2니까 여기는 루트 2분의 루트 5가 되고 여기도 루트 2분의 루트 5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럼 S1은 2분의 1 곱하기 루트 2분의 루트 5 곱하기 루트 2분의 루트 5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계산을 하면 4분의 5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초항의 값이 4분의 5인 등비급수다.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가시면 여기 이 값을 항상 K라고 놓는 게 필요해. 뭐 A라고 놔도 되고 뭐 자기 상관없어. 근데 여기를 K라고 놓으면 지금 여러분 이 삼각형 여기에 이 비율 관계가 이게 접선이기 때문에 이게 접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를 직각이라고 본다면 여기 세타라고 봐볼게. 여기 세타. 그러면 접하니까 이게 직각이거든. 그러면 여기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고 여기가 세타가 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길이의 b와 이 길이의 b가 똑같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k면 여기가 2k가 돼. 이렇게. 그리고 원래 1대1 했으니까 여기도 2k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면은 4k가 3이 되니까 k는 4분의 3이 되는 거지. 그러면 원래 여기가 길이가 2였으니까 2가 4분의 3이 됐으니까 닮은 비로 해서는 8분의 3이 되거든요. 8분의 3이면 넓이의 b는 64분의 9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비는 64분의 9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1에서 64분의 9를 빼면 64분의 55가 되고, 그러면 이렇게 약분하면 11 남고 이렇게 약분하면 16 남으니까 11분의 16 답은 2번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여러분들 이런 계산을 할 때 좀 차분하게 본다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27번까지는. 자, 28번이 좀 까다로운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식으로 잘 접근을 해야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봐볼게요. K가 1과 2인 사이에 있는 실수 K인데 1-K부터 무한대까지 정의가 됐대요. 그러면은 fx는 x 플러스 k분의 k ln x 플러스 k 이승. 복잡한데 이거 내려줄 수 있잖아. 복잡해도 그건 챙겨야지. 그럼 fx는 x 플러스 k분의 2k, 그러니까 얘는 상수야. ln x 플러스 k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얘의 기본형은 뭐예요? 얘의 기본형은 그냥 x분의 ln x라는 그래프예요. 거기에서 x축으로 마이너스 k만큼 옮기고 그 다음에 y축의 비율로 2k만큼 늘린 거에 불과하니까 이런 문제를 보면 이 그래프를 떠올려야 되고요. 이 그래프는 여러분 외워두는 게 좋아요. 물론 여러분들 다 미분하고 이기덤수 그림 뭐 구할 수 있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외워주는 게 좋거든요. 여기는 1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lnx 로그 함수는 자동으로 이제 정의역이 생성되니까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구나. 왜냐면 x축으로 마이너스 k만큼 이동하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1-k가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이것도 외워주면 좋은 게 여기가 2거든. 그러니까 자동으로 여기는 2-k가 되는 거지. 여기가 1-k가 되고 여기 이 극대값을 2-k에서 갖는다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어. 이 fx가 말하는 거죠. 알겠죠? 그러면 이제 이 fx 그래프를 바로 그려볼게요. 이런 상식이 있다. 이런 걸 미리 알고 있다면 자기가 알 수가 있는 게 얘는 1-k에서 원래 시작하는 거였어. 근데 올라가서 내려오는 그래프인데 여기 이 극대값을 어디서 갖냐면 2-k에서 갖는 거야. 왜냐면 x분의 lnx의 극대값을 2에서 가지니까. 자, 그랬을 때 2-k를 대입을 해보면 분모에는 뭐가 남냐면 2가 남으니까 없어져. 그 다음에 2-k면 여기 1이 돼. 그러니까 k가 되니까 극대값이 2-k, k인 이런 그래프가 지금 fx의 그래프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여기까지 좀 빠르게 그릴 수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gx가 극대값과 극소값을 가진댔어. 자, 그러면은 g 프라임 x를 구해보면 f 프라임 fx 곱하기 f 프라임 x 이게 지금 0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쵸? 일단 이걸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랬을 때 f 프라임 x의 그래프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지? 먼저. 왜냐면 이 그래프도 결과적으로 바깥의 함수가 f 프라임이니까 f 프라임을 꼭 반드시 구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아까 제가 말한 게 있어. 그게 뭐냐면 fx가 x 플러스 k분의 2k ln x 플러스 k인데 이거는 뭐가 모태라고? 이거는 gx라는 함수, x분의 lnx라는 함수가 모태라고 지금. 자, 그러면은 얘를 미분하면 우리가 이거 웬만하면 외우고 있어야 되거든.
x제곱분의 1-ln x예요. 아, 그러면은 이제 훨씬 빠르게 갈 수 있겠죠. 왜냐면 얘와 얘는 결국 x 대신에 x 플러스 k 들어가는 그런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f'x가 이거 그대로 여기다가 그냥 x 플러스 k 넣어주면 돼. x 플러스 k의 제곱 1-ln x 플러스 k 대신에 여기에 2k 이렇게 붙어 있는 거지. 근데 이게 중요하니? 이거는 별로 안 중요해. 왜냐면은 지금 나는 이 f'x의 값이 0이 되는 값이 중요한 거거든. 그럼 이게 0이 되는 값은 무슨 값이냐면 얘는 0이 될 수가 없어. 얘도 0이 될 수가 없고. 그럼 결국 얘가 0이 돼야 된다는 거야. 얘가 0이 된다는 건 얘가 자연상수 2랑 똑같아야 되고, 그러면은 x가 x 플러스 k가 2가 된다는 거는 x가 2-k라는 거지. 아, 결국 2-k에서 0이 된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이렇게 신나게 구했지만 실제로 이 그래프에서 이 미분값이 0이 되는 건 여기가 유일하죠. 바보 같아. 그래서 2-k에서 그 값을 갖는다. 여기서의 시간은 별로 의미가 없었어. 어떻게? 그래서 바로 어쨌든 f'이 0이 되는 값은 2-k라는 거지. 그러니까 2-k에서 그 값을 갖는다는 건 아는데,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니까 그러면은 f'fx가 0이 된다는 거는 f'fx가 0이 된다는 거는 fx가 2-k일 때, 여기서 이렇게 넣었을 때 0이 된다는 거 우리가 이미 확인했잖아요. 그랬을 때 f'2-k가 0이니까 아, fx와 2-k가 만나는 그 점에서 그 값을 가질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2-k를 이렇게 걸어줄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 알파라는 점이 생길 거고 여기에 베타라는 점이 생길 거고, 그러면 알파, 2-k, 베타, 여기서 그 값들을 가져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어떤 게 극대고 어떤 게 극소인지를 봐봐야겠죠. 그럼 문제에서 보시면 g'x를 보면 점점점 알파 점점점 2-k 점점점 베타 점점점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주시고, 여기에 증간표를 그릴 건데 f'fx를 봐주실 거고, 여기에 f'x를 구해서 최종적으로 g'x 얘랑 곱한 게 부가 어떻게 되는지 봐보겠습니다. 자, 일단 알파를 대입했을 때는 f'fx가 0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0이고, 그치? 여기는 얘가 0이에요. 그랬을 때 결과값들은 0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다. 그러니까 얘들이 어떤 극값의 후보들인데 이게 과연 극대인지 극소인지 아니면 부호 변화가 없는 건지를 살펴보겠다는 거죠. 자, 알파보다 작은 상황이에요. 그럼 알파보다 작은 상황이면 얘가 2-k보다 작은 거예요. 그럼 2-k보다 작은 상황에서의 기울기는 플러스거든요. 그 다음에 알파와 2-k는 2-k보다 약간 큰 상황이에요. 그럼 2-k보다 큰 상황이면 기울기가 어떻게 되냐면 얘는 마이너스죠. 그쵸? 그 다음에 2-k에서는 기울기가 지금 여러분 이 값이 2-k일 땐 k가 되잖아요. 그쵸? 2-k를 여기다 넣었을 땐 k. 그럼 k는 반드시 이거보다 2-k보다 위에 있거든요. 여기보다 여기 오른쪽에.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f' 얘의 기울기를 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2-k와 베타 사이에서의 f 값은 2-k보다 여전히 크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2-k보다 크고, 그럼 여기 오른쪽이니까 기울기는 계속 마이너스일 거예요. 베타일 때 0이 되고요. 베타보다 커지면 2-k보다 작아져요. 그럼 2-k보다 작아지면 왼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울기는 플러스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건 되게 간단해요. 여기까지는 기울기가 플러스니까 2-k 전까지는 플러스, 2-k 오른쪽으로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 되는 거지. 그러면은 이제 곱해볼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파에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변하니까 극대, 2-k에서 극소, 베타에서 극대를 갖는다는 건데, 문제에서는 극대 값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 얘와 얘를 대입했을 때의 값이 같구나. 그러니까 F 알파, G 알파와
G 베타가 같은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게 2분의 3이다. G 알파와 G 베타를 대입하면 이건 2분의 3이 나오는 거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극소값은 G2-K가 같게 되고, 이게 지금 문제에서 P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G알파와 G베타가 2분의 3이란 걸 알고 있으니까 요거에 관련돼서 식을 한번 전개를 해볼게요. 그러면 G알파는 F알파인데, F알파가 뭐예요? 지금 F알파에 대입하면 E-K가 나와요. 그쵸? 그럼 여긴 E-K가 되고, 이게 여러분 E-K의 함수값은 K가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결국 2분의 3이다. 아, 그럼 K는 2분의 3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문제의 식이 이제 정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는 극소값은 G2-K란 말이에요. 그럼 G2-K는 F2-K인데, 그럼 이거는 여러분 뭐가 돼요? F2-K 그 함수값은 2분의 3이 되죠. K값이 2분의 3이라고 나왔으니까. 그래서 F2분의 3을 구해봐야 하는데, 여기에다가 2분의 3을 넣으면 2분의 3 플러스 K분의, 자, K는 2분의 3이랬어요. 2분의 3K ln, 여기에 2분의 3을 넣으면 2분의 3 플러스 K다. K가 아까 2분의 3이랬어. 그러니까 이거 3으로 바뀌고, 여기는 4분의 9로 바뀌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3으로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그러면 3으로 나눠주면 4분의 3 ln3이 되는 거죠. 그러면 2분의 3에다가 4분의 3 ln3을 더하는 게 지금 문제가 됩니다. 이게 지금 약간 삭제된 것 같은데, 여러분 여기 문제에서 그런 거를 우리가 봐주면 문제의 답을 구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건데, 약간 그 중간에가 꼬인 것 같아요. 지금 2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이걸 챙겨주면 될 것 같은데, K는 확실히 아까 우리가 K가 2분의 3이란 게 나왔고, 그 다음에 극소값을 구하는 과정에서 E-K를 대입하면 되고, FF2-K니까 FK니까 2분의 3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저기다가 2분의 3을 대입하면 2분의 3, 2분의 3이니까 분모가 3이 되고, 그쵸? 그 다음에 분자 같은 경우에는 2분의 3, 2가 되네. 여기에 2분의 3, 2네. 제가 여기다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2분의 3, 2고, 그 다음에 ln 3이 되는 거네요. 그래서 2분의 1, 2 ln 3이 되네요. 그쵸? 그러면은 2분의 2 ln 3에다가 2분의 3을 더한 2분의 3 플러스 2 ln 3, 답은 5번이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x분의 lnx의 그래프를 빨리 그릴 수 있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9번 문제로 갈게요. 근사극한 문제인데, 문제를 읽어보면 여기가 세타예요. 지금 각도에 대해서 좀 표시를 해보면 여기도 세타가 되거든요. 여기는 2세타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정삼각형이랬으니까 여기 3분의 파이가 되고, 여기 억각이니까 여기도 3분의 파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정삼각형이고, 그럼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내가 A라고 둬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세타니까 여기 직각이거든. 지금 지름에 나온 중에 여기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고, 이렇게 여기도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거든요. 그런데 이게 평행화 됐으니까 여기도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돼요. 결과적으로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이제 A가 되는 거고요. 왜냐면 이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뒀으니까.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1이니까 여기의 길이는 1-A가 되는 거예요. 와, 다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 우리는 2세타와 A가 마주보고 있고 3분의 파이와 1-A가 마주보고 있으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사인 2세타분의 A와 사인 3분의 파이분의 1-A가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쵸?
저는 편의상 여기를 2세타로 바꾸겠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똑같다고 놓을 거니까 여기는 2분의 루트 3이라고 놓을게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우리는 A 값을 구하는 게 목표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해보면 2세타 마이너스 2세타 A는 2분의 A 루트 3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럼 A끼리 합해줘 보면 2분의 루트 3 플러스 2세타 A가 2세타랑 똑같으니까 결과적으로 A는 넘겨주면 2분의 루트 3 플러스 2세타분의 2세타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세타가 0으로 가는 상황이잖아요. 세타가 0으로 가는 상황이니까 이건 상관없고 그러면은 얘는 어디에 근사하게 되면 계속 근사로 가는 건데 얘는 루트 3분의 4세타에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A 값을 루트 3분의 4세타라고 보면 된다. 그러면은 G세타는 4분의 루트 3 A 제곱이 되는데 루트 3분의 4세타를 제곱하게 되면 3분의 16세타 제곱이 돼요. 그러면은 루트 3 남게 되고요. 여기 4세타 제곱이 남으니까 G세타는 루트 3분의 4세타 제곱으로 봐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을 봐주시면 여기 1이고 여기 값이 파이 마이너스 2세타거든요. 그랬을 때 2분의 1 곱하기 F세타 구하는 거예요. 지금 1 곱하기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A 곱하기 사인 파이 마이너스 2세타는 사인 2세타 그거는 2세타나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없어지고 결국 1 마이너스 A 세타가 F세타라는 건데 A가 루트 3분의 4세타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루트 3분의 4세타를 대입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무방하겠죠. 이 문제를 풀 때. 그랬을 때 여기가 1 마이너스 A가 되니까 A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A 같은 경우에는 루트 3분의 4세타인데 세타가 0으로 가니까 A는 0에 수렴하고 있어요. 그럼 A는 0에 수렴하니까 결국 이 1 마이너스 A는 1로 수렴해 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해되나요? 여러분들 A가 루트 3분의 4세타인데 이걸 우리가 살려줬던 이유는 오른쪽 G세타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고 1 마이너스 A는 A가 0으로 수렴하니까 저 길이는 1로 수렴하니까 이걸 1로 생각해 준다면 그러면은 F세타는 세타로 가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F세타와 G세타를 곱하게 되면 루트 3분의 4 세타 세제곱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세타 세제곱 없어지면서 루트 3분의 4만 남게 되고 그럼 12 곱하기 3분의 16이 된다 라고 해서 6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근사에서 처음부터 쪼개면 조금 더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30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예요, 미적분. 구간 1부터 무한대까지 정의된 연속인 함수 fx가 미분 가능하고 라고 되어 있으면서 x가 1보다 클 때 f'x가 0보다 크다. 어떨 때 존재하냐면 역함수가 가능한 상황이다 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역함수가 나와 있어요. 그럼 습관적으로 써야 돼요. fgx가 x이고 f'gx는 g'x분의 1이다. 이게 여러분 바로 나와줘야겠죠? 자, 그랬을 때 gx의 제곱 곱하기 x를 적분해라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한번 봐볼게요. 먼저 당연히 양변에 2를 대입하면 ln 첫 번째 ln f1이 0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은 f1은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양변을 미분하면 fx분의 f'x가 되고 오른쪽 식은 그대로 나와서 2fx 마이너스 1분의 xfx가 돼요. 근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gx가 나와줘야 되니까 gx를 살리려면 이 식을 이용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x 대신에 양변에 gx를 대입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거 이제 충분히 외우고 있으니까 적어보면 여기는 fgx가 되잖아요. fgx 그러면 x가 되고 아까 f'gx가 뭐랬죠? g'x분의 1이 된다. 이렇게 이제 적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2x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1 그대로 적고 여기는 gx 그 다음에 여기는
x 이렇게 적을 수 있다고. 위의 식에다가 x 대신에 gx를 넣으면 다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랬을 때 여기 왼쪽의 식은 xg'x분의 1이야. xg'x분의 1. 그러면은 얘랑 얘랑 곱한 거랑 얘랑 얘랑 곱한 거랑 똑같으니까 x제곱 g'x gx가 2x-1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gx g'x는 x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x분의 2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 되는 거지. 자, 여기에서 부정적분을 잘 하면 우리는 gx의 제곱이 중요한 거니까 2로 곱하게 되면 여기는 4가 남고 여기는 2가 이렇게 남게 되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걸 양변을 부정적분하면 여기는 gx의 제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4lnx 마이너스 x분의 2 플러스 x분의 2. 그 다음에 적분상수는 f1이 1이 됐으니까 g1도 1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 2가 남으니까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뒤에서 받쳐줘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고생했죠?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 다 끝나 있어요. 자, 위에 거를 지워볼게요. 위에 거를 지우고 여기 위에다가 적어보겠습니다. 문제에서 보면은 1부터 2까지 x 곱하기 gx의 제곱이니까 4x lnx 플러스 x를 곱하면 2, 여기는 마이너스 x, 이렇게 x를 다 곱한 거예요. 요거를 적분하면 된대요. 자, 그러면은 얘랑 얘는 위치를 바꾸는 게 좋겠죠? 그래서 lnx 곱하기 x를 적분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4 하고 lnx 곱하기 2분의 x제곱 마이너스 인티그럴 1부터 2까지 미분하고 하면은 여기 2분의 x가 이렇게 남게 돼요. 자, 그렇게 되고 여기 dx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2는 두 칸 있으니까 그대로 2가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x를 1부터 2까지 적분하면 2분의 3이거든요. 그래서 2분의 3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자, 그럼 2를 대입하면 4, 이거는 여기까지만 쪼개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쵸? 자, 그러면은 4, 여기는 지금 4ln이 마이너스, 그 다음에 2를 넣으면 어차피 0이니까요. 여기는 2분의 x면 4분의 x제곱이거든요. 그래서 1에서 4분의 2를 빼니까 4분의 3이 남고, 여기 플러스 2 마이너스 2분의 3이에요. 그러면은 16ln이 그 다음 2분의 1이 되죠? 그럼 4분의 2가 되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 됩니다. 와. 그러면은 여러분, 얘랑 얘를 더하게 되면 4분의 65가 되게 돼요. 그쵸? 맞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여기에다가 지금 6을 곱하라는 건데, 그럼 6을 곱하면은 안 나오지 않나요? 지금 여러분 제가 여기 이 식에서 약간의 계산 실수가 있는 것 같아요.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1에다가 이렇게 곱하면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플러스 2분의 1이네.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네요. 그러면은 얘랑 얘랑 더하게 되면 2분의 27이거든요. 그럼 6을 곱할 수가 있지. 그러면 81이 답이 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 공통문항, 확통미적 모두 풀어봤습니다. 어려운 시험이었는데 이렇게 피드백까지 같이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